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릴 텐데, 오늘 또 준비한 관계의 기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처세술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또 재미있는 관계의 기술 세 가지 키워드 가져왔거든요. 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헤쳐가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려입니다. 네, 배려라는 키워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배려 받을 때 행복하시지 않나요? 네, 누군가에게 정말로 가슴 따뜻해지는 배려를 내가 받은 느낌이 든다. 그럼 그 순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지지 않으시나요? 네, 또한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그 상대가 나의 배려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해 준다? 그러면 뒤돌아서서 나 또한 내가 오늘 잘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가치 있는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의 어떤 만족도도,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나요? 자, 배려란 무엇일까요? 짝배에 생각할 여, 즉 상대 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것을 배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겠죠. 네, 나 위주의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배려받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상대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배려 중에 배려가 아닐까. 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배려? 그거는 배려가 아니라 거래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배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삶의 습관에서부터 누군가를 배려하는 나의 애티튜드, 태도, 매너만이라도 장착해 주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기 시작을 하실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겨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배려라는 것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실 때 가장 심혈을 기우셔야 돼 세 가지 배려의 키워드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네, 주사, 반토막, 그 다음에 싸움의 매너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참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사, 반토막, 싸움의 매너. 자, 먼저 첫 번째 주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사 있는 사람들, 술 드신 후에 주사 부리는 분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인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절대 이 주사는 부리시면 안 돼요. 특히 내가 나의 편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겨 오고자 하는, 나보다 뭐 사업을 좀 더 잘해 나가고 있는 분이라든지 나보다 더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더더욱 주사는 부리면 안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반대로 가장 빨리 헤어질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술자리입니다. 그래서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처음 술을 잘 배우면 이 고약한 술버릇, 주사를 예방할 수 있지만 처음 술을 잘못 배우면 고약한 술버릇이 평생 가면서 여러 사람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단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술은 즐겁게 마신다. 둘째, 아무리 많이 마시더라도 첫 잔 마실 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 주신다. 세 번째, 술을 이기려고 마시지 않는다. 네, 자, 이 세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적어도 주사로 인해 여러 사람 괴롭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가장 싫은 사람이 주사 부리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자, 배려의 첫 번째 키워드가 저는 주사예요. 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술자리에서 배려해 주는 거, 그거는 술 마시기 전과 후가 같은 상태를 내가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제 배려의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뭐에 대한 반토막일까요? 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꼭 만나죠. 네, 이 말이 반토막이에요. 존댓말 썼다, 반말 썼다, 존댓말 썼다, 반말 썼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반토막 스피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듣다 보면 기분 나빠지는 말.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이미 습관처럼 자리 잡아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바로 반토막 스피치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네, 그리고 그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감동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상대를 안티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하고 들으면서도 다시는 이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네. 만약 내가 반토막 스피치를 했음에도 곁에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둘 중 하나이실 거예요. 가족이시거나 불땡 친구이시거나 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단지 그냥 들어주는 척, 친한 척, 뭐 좋은 척, 어찌됐든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 반토막 스피치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쓰신다라면 계속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 반토막 스피치 하고 있으면 나 좀 한 대 때려줘 뭐 그러면서 이걸 꼭 반드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스피치는 화자의 입장이 아니라 청자의 입장에서 해야 함이 기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스피치는요 화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청자의 입장에서 해야 함이 기본인 것이에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배려로 딱 세팅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키워드 세 번째입니다. 네, 싸움의 매너예요. 이것 또한 처세술이고 이것 또한 배려이고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싸움의 매너는 이겁니다. 싸우려면 싸움의 대상하고만 싸우세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이게 싸움의 매너거든요. 네. 싸우고 싶다면 애꿎은 사람 피해 주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조용한 곳에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가 싸우잖아요. 애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친구끼리 싸우잖아요. 곁에 있던 친구마저 애꿎은 봉변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싸워야 한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신 후에 애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싸움으로 인해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싸움의 대상하고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싸움의 매너예요. 만약 주변 상관없이 싸움을 시작했다면 이것은요 어쩌면 가장 최악의 이기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싸우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필요할 땐 싸워주셔야 되겠죠. 다만 싸우시되 매너는 지키자. 애꿎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싸우자. 이거를 꼭 스스로에게 그냥 당연한 애티튜드, 당연한 배려로 장착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관계의 기술 여기까지예요. 네, 다음 이제 수요일까지 일주일에 또 시간이 있잖아요.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동안 세 가지 키워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말에 술자리가 있으시면 주사 부리지 않기, 네, 반토막 스피치 하지 않기, 그리고 싸움의 매너. 만약에 혹시 다툼의 자리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자, 이 정도까지만이어도 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힘이, 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Great Habit 10 to Do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10 to Do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들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힘! 마치겠습니다. 멋진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